153km가 나와서 충격인 게 아닙니다. 단 15구를 던져서 놀란 것도 아닙니다. 롯데 자이언츠 캠프가 술렁인 이유는 이 투수가 지금까지 롯데가 데려왔던 외국인 투수들과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는 걸 단 이틀 만에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32시간을 비행하고 캠프에 합류한 지 이틀, 그저 몸을 푸는 불펜 피칭이었는데 코치진이 박수를 쳤고 포수들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 외국인 투수는 맞춰가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엘빈 로드리게스는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던질 준비가 끝난 투수처럼 보였죠. 전날 비슬리 역시 호평을 받았는데 하루 뒤 캠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롯데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기대가 아니라 의심이었을 겁니다. 또 속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실패 패턴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롯데 코칭 스태프가 로드리게스의 첫 불펜 피칭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롯데가 정말로 외국인 투수 잔혹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첫 불펜 피칭은 사실 아주 짧았습니다. 투구수는 단 15구였고 캠프 일정상으로 보면 몸만 살짝 푸는 수준이었죠. 보통 이 시점 외국인 투수의 불펜 피칭은 조용합니다. 구속도 숨기고 변화구도 아끼고 코칭 스태프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운드에 올라 스텝을 밟는 순간부터 주변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의 힘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포심 패스트볼을 가볍게 던졌는데 포수 밑에 꽂히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죠. 힘을 준 투구가 아니었는데도 공 끝이 묵직했습니다. 곧바로 커터와 스위퍼, 체인지업을 섞어 던졌고 그 중에서도 스위퍼는 중간에서 각이 보일 정도로 꺾였습니다. 포수 손성빈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할 정도였죠. 이날 로드리게스의 최고 구속은 153km였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닌데요. 32시간에 달하는 비행을 마치고 캠프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구속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 외국인 투수들은 보통 140 중반만 나와도 컨디션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로드리게스는 몸을 아끼는 불펜 피칭에서 이미 150을 넘겼습니다.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신호였죠. 공을 받은 포수들도 바로 반응했는데요. 손성빈은 외국인 선수 중에 탑 레벨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정복은 역시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평소 웬만한 투수 공에는 놀라지 않는 포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그만큼 체감이 컸다는 의미였죠. 특히 스위퍼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고 들어온다는 공통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상진 투수 코치의 반응입니다. 로드리게스의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자 김상진 코치는 자리에서 박수를 쳤고 외국인 담당 직원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불펜 피칭 첫날, 그것도 몸 푸는 단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이 장면 하나로 현장 분위기가 설명됐죠. 이날 로드리게스의 불펜 피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투구수는 적었고 전력 투구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이 받은 인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투수는 맞춰가는 단계가 아니다. 이미 시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투수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죠. 엘빈 로드리게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롯데가 그동안 데려왔던 외국인 투수들과는 결이 다른 선수입니다. 단순히 구속이 빠른 투수도 아니고 한 구종에 의존하는 유형도 아니죠. 로드리게스는 포심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커터, 스위퍼,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이 점이 롯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죠. 메이저리그 성적만 보면 화려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기록보다 투수의 구조를 봤는데요. 로드리게스는 빅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선발과 불펜을 모두 경험했죠. 즉, 한 번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투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투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시즌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특히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시절 보여준 모습은 롯데가 이 투수를 선택한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빠른 공을 앞세우되 변화구로 카운트를 만들고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타자를 유도하는 투구가 가능했죠. 단순히 힘으로만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경기 운영이 되는 투수라는 평가가 붙은 이유입니다. 롯데가 그동안 외국인 투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죠.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를 비슬리와 함께 묶었을 때 롯데의 외국인 투수 구상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비슬리는 이미 불펜 피칭에서 보여줬듯이 공의 무브먼트와 제구, 그리고 안정감이 강점인 투수인데요. 스위퍼에 가까운 슬라이더와 몸쪽으로 파고드는 투심,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지 않는 제구는 꾸준히 계산이 되는 투수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로드리게스가 더해지면서 롯데는 성향이 다른 두 외국인 투수를 동시에 보유하게 됐죠.
비슬리가 안정감과 완성도를 담당한다면 로드리게스는 파워와 압도적인 구위로 상대 타선을 눌러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둘 다 빠른 공을 던지지만 투구 방식과 타자를 상대하는 접근법은 다르죠. 이 조합이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던질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롯데 외국인 투수 실패 사례를 떠올려보면 유형이 비슷한 투수 2명을 동시에 데려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둘 다 구속 위주이거나 둘 다 제구가 불안하거나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한 명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한 명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풀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게 바로 코칭 스태프가 가장 반색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캠프 안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투수 조합은 최소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인데요. 아직 시즌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로드리게스와 비슬리라는 두 축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롯데 팬들이 익숙하게 봐왔던 실패 패턴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롯데 외국인 투수, 매년 이맘때는 다 좋았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롯데 팬들이 조심스러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시즌 초반 기대했다가 여름이 되면 같은 이유로 무너지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번 시즌은 이전과 구조 자체가 다른데요. 과거에는 한 명이 에이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두 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책임지는 조합입니다. 비슬리는 계산이 되는 안정형 투수이고 로드리게스는 상대 타선을 압도할 수 있는 파워형 투수입니다. 둘 중 한 명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한 명이 다른 방식으로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구성이 만들어졌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준비 과정입니다. 둘 다 캠프 초반부터 몸 상태를 숨기지 않았고 구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모습이죠. 물론 시즌에 들어가면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상대팀의 분석도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대를 접어야 할 이유는 아니죠. 적어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롯데의 외국인 투수 조합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익숙한 실패 패턴과는 다른 길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예감할 근거도 아직은 없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오랜만에 지켜볼 가치가 있는 외국인 투수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답은 시범 경기와 개막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이 판단이 맞았는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착각이었는지 분명해지겠죠. 다만 이번만큼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괜찮은 시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로드리게스, 비슬리 조합, 정말로 롯데가 외국인 투수 잔혹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못 믿겠다 쪽이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